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전증은 전체 80%의 환자가 결국 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을 평생 먹지 않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카톨릭대학교 성비센트병원 신경과의 임성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뇌전증은 이 뇌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뇌전증이라는 말은 이전에 간질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졌었고요. 2011년도에 이 간질에 대한 오해와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 때문에 진단명이 바뀐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뇌전증이라는 병은 이 뇌 중에서도 뇌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능 이상에 의해서 이상 뇌파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발작이라는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전증은 성인의 뇌 질환 중에서 치매, 뇌졸중 이후에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우리나라에서 40에서 50만 명 정도, 매해 한 2만 명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뇌전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뇌에서 이상 뇌파는 발생되고 있으나 그 이외에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없고 여러 검사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약간의 유전적 성향이 의심되는 환자들인데요. 유전이라 그래서 유전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질환에 이완될 확률이 조금 높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같은 병들도 유전적 성향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당뇨병보다도 더 낮은 유전적 성향을 보이는 게 뇌전증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발생한 뇌손상, 뇌질환에 의한 뇌전증입니다. 대부분의 성인 환자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유전적 소인에 관계가 없는 뇌전증이 되겠습니다. 뇌는 각 영역별로 고유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시각, 촉각, 운동, 인지, 기억 이런 식이죠. 시각 영역에서 이상 뇌파가 발생하는 환자분들은 성광 같은 이상 시각 증상을 느낄 수 있고요. 운동 영역에서 이상 느낌이 발생하는 환자분들은 뻣뻣해지거나 떠는 듯한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런 뇌파의 이상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뇌파의 이상 발생 시간은 수초에서 수분 정도, 1, 2분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뇌전증의 증상은 1, 2분이면 소실이 되지만 힘들었던 뇌가 회복되는데 수초에서 수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치료가 잘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약제를 끊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전증은 굉장히 증상 조절이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 약을 평생 먹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0명의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은 40%는 2년에서 5년 정도 증상이 없는 후에 약을 종료했을 때 약을 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5년째까지 약을 못 끊었던 환자분 중에서도 한 20년까지 저희가 경과 관찰을 해본 결과는 전체 80%의 환자가 결국 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을 평생 먹지 않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 약을 먹고 얼마나 조절이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전체 환자 중에 70%는 약만으로 증상이 없게 생활에 문제가 없이 지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의 환자는 약의 반응이 부적절해서 증상이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적 치료라든지 그와 같은 경우는 케톤식이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는 또 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조절을 해드릴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전증 증상은 한 1, 2분 정도면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토물이나 입에서 분비물이 있을 때 흡인이 되지 않도록 옆으로 뉘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대신에 그걸 꺼내기 위해서 손을 입에 넣는다든지 이런 행동은 위험하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렸다가 환자분이 증상이 끝나고 의식이 회복되면은 바로 응급실까지 오실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래로 방문하셔서 담당 의사분과 약제 조정에 대해 상의를 하시면 되는 수준인데요. 만약에 증상이 반복되거나 멈추지 않거나 또는 끝난 것 같지만 의식 회복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모시고 오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오입니다. 뇌전증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약제 조절을 잘해서 1년 이상 증상이 없으면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상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약 복용이 부적절해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운전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면제가 되는 환자도 있고 되지 않는 환자도 있습니다. 결국 군 복무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인데요. 약을 먹는 환자분 중에 70%는 증상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충분히 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면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30% 정도 환자분들은 약을 드셔도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 복무를 유지하기가 힘들죠. 이런 분들은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형아 출산을 높이는 약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제도 있습니다. 아주 이전에 개발됐던 약제들 중에는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서 가임기 여성의 사용이 제한되는 약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약제들 중에서는 기형 출산율을 높이지 않는 약제들도 있어서 그런 약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질환에 대한 불안감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증상 발생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인 손상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작용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된 사회적 편견과 지식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뇌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전증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확히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뇌전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